자, 이번 슬라이드는 자, 전자상거래 구조 방향이라는 역시나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니까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아무 때나 클릭한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조 방향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전체 블록 지정해서 밑줄 단추 하나 꺼주시고 제목의 크기는 보통 한 40pt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목을 클릭해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적당한 제목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있는데, 자, 이 도형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삽입 단추 누르시면 도형에 보면 요거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 도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폭 크기도 좀 조절하시고,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역시나 도형에 관련된 서식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 단추를 누르셔서 문제의 원안과 비슷한 색깔, 그래서 음영에 비슷한 색깔 이 정도 할까요? 그죠? 이 정도 클릭. 자, 이렇게 하니까 테두리가 까맣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테두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아주 보기 좋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 다음에 뒤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입체 모양으로.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입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또 메뉴를 또 찾아 들어갑니다. 뭐 도형 효과 들어가서 뭐 그림자를 줘야 될 건지 입체 효과를 줘야 될 건지 막 찾아 들어가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인쇄가 목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얘를요,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자, 복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겹치게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도형을 앞부분의 도형보다 약간만 진하게 바꿔볼게요. 약간만 진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도형과 뒤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해요? 겹쳐지면서 뭔가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실제 이 도형을 인쇄하게 되면요, 인쇄하게 되면 실제로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점이 없으니까 괜히 3차원이나 입체 모양이나 들어가서 시간 끌지 마시고 하나의 도형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도형의 색깔을 바꿔주시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 이동하셔서, 그쵸? 문제 원안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그대로 전체 두 개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해둡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에서 그림자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들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약간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서 왼쪽과 오른쪽이 수평이 좀 맞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씁니다. 자, 정착 가로 열고 정착 가로 닫고 엔터 쭉 엔터 치셔서 정보 보안, 그죠? 엔터를 너무 쳤나요? 그죠? 자, 다시 엔터를 올려주시고, 자, 정보 보안이라는 글자를 위쪽으로 좀 하려 그러면, 올리려 그러면 정보 보안이라는 글자 뒤쪽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뒤쪽에서 엔터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뭡니까?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 있죠? 자, 이거 단추 누르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도형도 마찬가지. 자, 가로 열고 기술 엔터 문서 표준 엔터 보안 표준 엔터 네트워크 엔터 프로토콜 엔터 표준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지우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선들이 많다, 그죠? 자, 이 선들을 먼저 꺼보도록 하죠.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시켜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자,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선생님 왜 8개입니까? 이게 이중선들도 선으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셔서 일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꺼줍니다. 자, 되겠죠? 자, 이 선도 우리가 진한 선이면 좋잖아요. 그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죠?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좀 진하게 1pt 정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서 선 색깔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선들이 조금 삐뚤삐뚤하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자, 높이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선들이 이 도형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선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선들만 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 중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있죠. 이 맨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선들이 도형의 뒤쪽에 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여기에 딱 맞춰서 그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딱 맞춰서 그릴 필요 없이 그릴 때 아예 위에서 덮어서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선을 나중에 맨 뒤로 보내기로 하게 되면 이 도형의 뒤쪽에 숨겨지기 때문에 역시나 인쇄하셨을 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 선들을 만들어서 뒤에 숨길 거는 숨겨주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선과 그쵸? 이 선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과 이 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선. 자, 제가 이 선만 왜 선택했어요? 선 굵기가 다른 선에 비해서 조금 굵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나 서식 메뉴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현재 1pt를 조금만 더 넓혀서 요거 2와 4분의 1pt로 바꿔줄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쵸? 자,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글자 입력은 삽입에 역시나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그립니다. 자, 위에서 다양한 전자 상거래 응용 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일단 위쪽으로 좀 올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채워놔도 상관없으세요. 이따가 나중에 균형을 잡아줄 거니까. 자,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한번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자, 이쪽에서 입력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엔터 온라인 홍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죠? 일단 입력해 놓고 다시 한번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셔서 자, 그 다음 상자에다가 그냥 쓰세요. 인터넷 뱅킹 엔터 온라인 교육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 쓸만한 거를 다 써주시면 돼요. 이쪽에다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구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글자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기가 빡빡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한 14포인트까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그죠? 글자의 크기를 한 14포인트까지 줄여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글자가 작아짐으로써 이렇게 해서 화살표 키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틀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죠? 구매라는 글자도 클릭해서 이렇게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자, 얘도 역시나 선택해서 화살표 키로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움직여 놓고 얘는 글자가 아래쪽 글자보다 좀 진하고 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자 크기를 약간만 16포인트로 높여 주시고 요거 진하게 단추를 클릭하셔서 글자를 좀 진하게 하신 다음에 역시나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글자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자 크기가 아래쪽에도 똑같은 크기로 돼 있으면 좋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얘를 복사를 하세요.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고 그죠? 글자를 기업 서비스 구축 엔터 가로 열고 보안 콤마
인증, 콤마, 전자지불 등 갈로 닫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쵸, 이 박스 안에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홈 메뉴에서 요거 가운데 맞춤 단추 클릭하면, 그쵸, 박스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 맞춤이 되죠. 그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죠? 복사해서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지우고, 그죠?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기반 기술이라고 입력하시고, 역시나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복사. 자, 복사하셔서,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역시나 다 지우시고요. 자, 지우시고, 멀티미디어 매체 및 네트워크 출판 기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자,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고요. 글자를 다 지우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 엔터 갈로 열고, 전화, 그 다음에 CATV 콤마, 그 다음에 인터넷 등 갈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글자가 두 줄인데 이 칸이 좀 빡빡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빡빡하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약간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내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박스를 약간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그죠? 전체를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제목과 얘가 너무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제목을 선택해서 제목만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되겠고, 자, 또는 이 아래쪽에 도형을 포함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얘를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아주 균형감 있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작업이 지금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5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명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 하나의 슬라이드당 거의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끝까지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워포인트의 목적은 뭐다? 그쵸? 똑같이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엑셀과 액세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자, 원래 문제 화면을 좀 줄여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1번 슬라이드도 비교해보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야? 따로 연습장은 따로 필요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이 보너스라는 이 글자가요. 자, 이 보너스라는 글자는 좀 고딕체 형태의 냄새가 나고, 자, 이 글자는 명조체 형태의 냄새가 나는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 글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은 큰 감점이 없으세요.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 모양하고 좀 비슷한 거를 뭐 공서 이렇게 바꿔보니까 좀 비슷하다. 그럼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얘가 명조체고 얘가 고딕체라고 해서 만약에 감점이 있다. 감점이 있으면 거의 한 뭐 0.5점? 그죠? 1점도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자, 저장 단추 누르셔서 자, 저장을 할 건데, 우리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물론 C 드라이브에만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에 실전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1회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전 빼고 그냥 1회라 할게요. 1회. 자,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저장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